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번역, 이 번역, 트랜슬레이션, 우리가 2단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트랜스크립션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전사 조절되어가는 후성 조절,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알게 된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해서 mRNA가 어떻게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지,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사투리에 해당되는 거라서 번역이라는 말을, 사투리를 번역한다는 말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전사 살짝 바꿔놓는 같은 헥산이죠. 둘 다 헥산이니까 살짝 바꾸는 형태가 되지만, 이거는 이제 헥산의 정보를, 즉 DNA가 정보를 mRNA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거죠. 심부름하는 거니까 이제 아미노산 완전 다른 나라가 되니까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 분명히 번역기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UG는 메티오닌, ACG는 뭐 스레오닌, 이렇게 번역이 되는, 완전히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다른 나라로 번역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mRNA가 세포질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리보솜이라는 데로 가죠. 우리 리보솜 공부는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리보솜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두 개의 눈사람처럼 큰 덩어리, 이것을 우리가 large subunit, 작은 덩어리, small subunit, 두 개의 subunit가 이렇게 있고요. 이 각각의 subunit에서는 라이보소말 이 프로틴, 많은 단백질들이 여기서처럼 이 라이보소말 프로틴들이 많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모여서 라지 서브유닛, 스몰 서브 마찬가지로 저런 덩치를 이루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이 라이보소말, 똑같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보소말 RNA라는 것이 있어서요. 라이보소말 RNA, 이것을 간단히 라이보소말 RNA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단백질 근처에 여기에 이제 여기 단백질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거 알파 헬릭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RNA가 이렇게 있어서 라이보소말 프로틴이랑 라이보소말 RNA랑 같이 섞여서 이제 라이보솜 라지 서브유닛이랑 스몰 서브유닛을 형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이보소말 RNA라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할 mRNA랑 무슨 다른 RNA처럼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보솜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라이보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mRNA가 만들어졌고요. 꼬리도 달리고 모자도 쓰고 심부름을 핵으로부터 심부름 온 거죠. 먼 길을 와서 지금 여기에 끼어서 이 mRNA의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단백질 합성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보솜은,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이 이 지구상에 처음 태어나서부터 단백질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 이 리보솜이라는 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래서 모든 생명이 이 태초부터 리보솜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그 구조니까 결국은 라이보소말 프로틴, 라이보소말 RNA, 이것의 종류, 시퀀스, 염기서열 모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법 유지가 되어 있는, 컨서브드가 되어 있다라는,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보솜 구조는 상당히 엄격하게 일정해, 이 생물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라이보소말 RNA, 이것의 염기서열은, RNA니까 당연히 염기서열이 있겠죠. 염기서열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아키박테리아, 이것은 고세균에서 또 다른 종류의 이 박테리아인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분류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핵 세포들이 있고, 여기에 펀자이, 동물, 식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 전부 다 큰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차이들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분류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변함으로써 차이를 보면서 어떤 분류를 할 수가 있는 이 재료로서 라이보소말 RNA가 많이 사용이 되고, 이것은 바로 라이보소말 RNA뿐만 아니라 라이보소말 프로틴이 이 진화를, 오랜 진화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아주 라이보솜 구조는 그와 같이 상당히 엄격한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mRNA 가 라이보솜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mRNA가 들어왔죠. 이제 mRNA, 그러니까 핵에 있는 DNA 정보를 심부름으로 가지고 온 녀석이니까 이것을 받아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tRNA라는 것이고요. 이 t는 트랜스퍼, 뭐를 이동을 하는 트랜스퍼 RNA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tRNA 것이고요. 그러니까 DNA, mRNA 가져온 정보를 이제 tRNA가 이것을 정보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번역기에 해당. 이 번역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tRNA입니다. 자, tRNA는 우선 구조를 보게 되면은 약 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O''에서부터 RNA니까 싱글 스트랜드,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가령 같은 거라도 여기에 가령 요지역을 보게 돼. 여기가 G고 여기가 C고 여기가 C고 G고 이러면은 같은 가닥이지만 이렇게 상보적인 결합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리핀처럼, 여기 머리핀처럼 이렇게 이중가닥처럼 이렇게 약간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가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tRNA, 이거 tRNA인데요. tRNA는 약 한 70 내지 80 이 염기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단촐한 길이의 그거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중요한 이 룹이 있습니다. 자, 머리핀처럼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 엔티코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코돈을 가지고 있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엔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루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바로 mRNA 정보가 여기 엔티코돈 루프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이랑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끼리 머리핀을 형성을 하고, 또 이래서 루프를 만들고, 그래서 3'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아미노산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리보솜 안으로 트랜스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tRNA가 하는 특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또 나타나는데요. 우리 아미노, 아셀, tRNA, 이 신세테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신세테이즈라는 건 보통 합성 효소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백질의 그 탄력 있는 구조, 아주 정교한 구조들을 우리가 효소를 통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그 비슷한 예가 여기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tRNA가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 엔티코돈 룹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여기가 3' 쪽에 아미노산이 붙을 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게 무슨 색으로 돼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무슨 색입니까? 그죠? 이거 저 색 표현을 못 하겠는데, 자, 이런 색이 쭉, 이것이 단백질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 효소 이름입니다. 바로 이 신세테이스 합성 효소는 바로 엔티코돈에 있는 염기서열들, 엔티코돈이 염기서열, 조금 이따 이 의미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염기서열을 인식을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꿈틀거려서 이것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여기다가 갖다가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RNA 합성 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RNA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아미노산이 20가지 중에서 어떤 아미노산이 붙게 되죠. 바로 그것은 엔티코돈의 종류에 따라서 붙게 되는데, 이 엔티코돈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붙이는 이 효소가 바로 이런 효소고, 즉 엔티코돈을 오는 것은 이것은 mRNA에서 오니까 전기 소켓 가는 거죠. mRNA가 tRNA 소켓을 집어넣게 되면은 tRNA가 이제 번역기 역할을 해서 DNA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미노산을 갖다가 붙이니까 결국 핵산의 정보가 아미노산 정보로 옮겨가는데, 바로 그것이 이 효소가 하는 거죠. 그렇죠? 엔티코돈에 있는 염기 서열을 인식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 정교한 3차 구조가 꿈틀거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붙여 나가는,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기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과정을 조금 더 보면은요, 이제 우리 tRNA가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루비 이렇게 있고요, 엔티코돈 루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미노산이 아미노에실 tRNA 신세테이즈에서 아미노산이 붙은 이런 것들을 대충 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7번째, 6번째, 5번째, 첫 번째 뭐 이런 아미노산이 대략 붙여놓고요. 이제 여기가 엔타이코돈 룹입니다. 엔타이코돈 룹에 있는 엔타이코돈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마침 U를 보여주고 있으면은요, 이거랑 상보적인 것은 여기 밑에 있는 것은 A죠. 이거는 바로 mRNA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U는 이것은 tRNA에 있는 것이고, tRNA에 있는 이 정보를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이것을 엔타이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mRNA에 있는, 즉 여기에 있는 정보가 옮겨가서 엔타이코돈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mRNA에 있는 것을 코돈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즉 코돈이 이렇게 있어서요, 여기서 아미노산 1, 2, 3, 4에 대해서 mRNA 정보가 쭉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AAM에 UUU, UCG면은 이것이 엔타이코돈은 U니까 A, C니까 G, G니까 C에서 이것은 엔타이코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mRNA 정보가 이제 코돈, 엔타이코돈으로 연결이 되고, 연결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엔타이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산들이 와가지고 트랜스포 RNA에서 이제 라이보솜 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RNA는 어떤 아이들을 엄마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가는 식으로 이 아미노산을 엄마가 이제 리보솜 안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이 DNA 정보, DNA니까 결국은 mRNA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가 이제 아미노산 정보로 가는데요. 아미노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종류입니다. 그러니까 20종류를 지정하는 DNA, 핵산의 베이스가 가령 염기가 하나라면은, 하나 가지고 20개 아미노산을 정보를 지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염기는 4개뿐이니까. 그죠? 그래서 염기를 2개를 사용한다면, 가령 여기가 하나가 올 4개씩이니까 올 확률이 4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에 올 확률이 4고, 그러니까 16개 조합이 생기겠죠. 그래도 역시 20개 종류 아미노산을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택한, 아주 예전 몇십억 년 전에 이런 것이 택해졌겠죠. 염기를 그러지 말고 3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자라는 그런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되면은 첫 번째 염기에 들어올 확률이 4종류 염기니까 4 곱하기 4,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올 것이 또 4이니까 64개가 되니까 20개를 지정하고도 이제 널널합니다. 그죠? 이제 여유 있게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서, 그래서 예전부터 정말 이 코드는 3개를 한 단위로,
세 염기를 한 단위로, 이것을 우리가 이 트리플렛, 삼중자 코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트리플렛 이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개를 한 단위로 해서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타이 코돈도 세 개를 인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코돈이 있으면 엔타이 코돈, 아미노산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라이보솜 RNA 프로틴에서 라이보솜이 구성이 됐고, 이런 모든 준비 이 작용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코돈이, 다양한 코돈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할 것인가? 이거 아주 오랫동안 미스테리였었는데, 1960년도, 그럴 때쯤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인비트로라는 것은 실험실 테스트 튜브, 시험관에서 한다는 인비트로에서 트랜슬레이션, 이 트랜슬레이션 번역하는 것을 반드시 이런 세포 안에서뿐만 아니라 실험실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튜브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어떤 식물이나 동물의 리보솜을 가졌다가 여기다가 리보솜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줄 mRNA를 이거를 합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벌써 이 당시에 1960년대에 합성하는 테크닉이 생겨서 가령 UUUU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된 RN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이제 보니까 아미노산 중에서 페닐알라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UUU 세 개가 아마 20가지의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페닐알라닌을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비트로 이런 트랜스레이션 방법을 써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RNA를 합성을 해서 이런 시험관에서 실험해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 아미노산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암호표인데, 암호표는 우리가 코돈 3개에 따라서 합성하는 아미노산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을 얘기했을 때 아까 UUU는 페닐알라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령 UUU를 찾으면 첫 번째 아미노산, 이것은 세컨드, 처음 퍼스트 레터니까 U를 찾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레터에서도 그러니까 UUU 여기 나오죠. UUU도 되고 UUC도 되고, 이것은 페닐알라닌을 지정한다라고 이미 암호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UU, GUC, GUA, AUG 이것은 밸린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AUG 여기서 보게 되면 AUG가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시작 코돈입니다. 모든 단백질은 시작할 때는 바로 메티오닌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바로 AUG 이 코돈이 있으면 메티오닌, 이것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메티오닌은 물론 단백질의 중간중간에도 메티온이 끼어 있을 수가 있지만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메티오닌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UG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단백질을 시작을 하는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여기 UGA가 있고요. UGG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UAA가 있고요. 그죠? UAA가 있고, 그 다음에 UAG가 있고, 그 다음에 UGA가 있고, 요 세 가지가 있죠.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스탑입니다. 이것이 오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안티코돈이 안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종료, 스톱, 트랜슬레이션이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암호표고, 이것이 우리 생명이 이런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전에 하무라비 법전 이런 것처럼 생명이 이런 어떤 헌법에 해당되는 이런 암호표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이거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한데요.
우리가 모든 생명들이 바로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코돈이 따라서 이렇게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한 가족이고 똑같은 정보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mRNA 모습이 있고 코돈이 그 GCA가 코돈이 GCA 보이면 GCA는 뭡니까? G가 첫 번째고 G 두 번째가 C니까 여기도 GC 여기 와서 GCA니까 알라닌을 아니죠. GAC니까 여기죠. 아스파르틱 애시드 이거를 지정을 하는 것이죠. 아스파르틱 애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코돈이 여기 이것은 mRNA이고요. 그러니까 5'에서 3'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GAC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주는 것은 tRNA 엔티코돈이니까 G니까 C, A니까 T가 아니라 U가 나와야죠. C니까 G, 이것은 역방향이 돼야 3'에서 5' 쪽으로 엔타이코돈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에 따라서 아스파틱이 되고요. 이거가 따라서 아미노애시드 트랜스포레이스의 tRNA 트랜스포레이스에 의해 가지고 아스파틱 애시드가 여기에 붙어 있고 이것이 지금 라이보솜으로 오는 것입니다. 보이고 있죠? tRNA의 엔타이코돈, mRNA 코돈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mRNA가 이렇게 있으면 시작은 반드시 AUG로 가고 세 개 계속 가도 끄트머리가 UAA거나 UGA거나 UAG가 스톱 코돈이 되지. 이것이 나타나면은 이제 더 이상 아미노산이 tRNA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RNA가 가지고 있는 이 코돈 이 정보는 반드시 세 개씩 가. 그러니까 이 컴마가 없습니다. 여기서 컴마 찍고 쉬었다가 또 여기서부터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되면은 무조건 세 개가 이것을 우리 컴마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쉼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AUG가 메티오닌 시작 코돈인데 GCA 있으면은 AUG 이렇게 하고 또 GCA 이런 식으로 코돈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반복. 그러니까 G로 보면 반복되게끔 돼 있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니까 이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고 CACAC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복도 안 되고 컴마도 안 되고 터미네이션 종료 코돈이 올 때까지는 무조건 계속 나간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 컴프리먼터리하다라는 mRNA, tRNA 컴프리먼터리하다라는 얘기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새 트리플렛 코돈 시대가 돼서 64개 코돈을 가지고 이제 20개 아미노산을 지정하니까 이제 이 코돈이 아주 널널하죠. 20개 지정하고도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여기서 루이신을 지정을 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CUU면은 이제 이거 코돈이죠. CUU면은 여기서 엔티코돈에 해당되는 것은 GAG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페어링이 되는 거죠. U니까 A, C니까 G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세 번째에서는 이거를 워블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U니까 원래는 A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U니까 원래는 A가 돼야지 제대로 베이스 페어링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U니까 이 G랑도 페어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왓슨 크리크가 내세운 염기의 그 컴프리먼터리 예그랑은 완전히 어긋나는, 그러니까 생명이 바로 이런 널널함이 있으니까 베이스 페어링에서 세 계단은 안 되고 세 번째 여기 주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페어링 하는 것은 물론 좋고요. 워블 페어링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있는 이 생명의 어떤 여유로움, 이 관대함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64개나 되는 코돈을 가지고 결국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좁혀갈 수가 있는 바로 그 과정이 이 워블 페어링을 통해서 생명의 그 관대함을 통해서 유니까
C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 페어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이런 것도 페어링 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mRNA의 다양함을 tRNA가 흡수해주는, 그러니까 정보를 좁혀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암호표, 이거 정말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확인되고 테스트가 되고 지금까지 쫓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로 가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가령 20개 아미노 애시드는 생명이 생겼을 때 이미 20개로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고 15개 아미노산이 처음 생겼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2개 염기로 되어 있는 트리플렛이 아니라, 우리 가령 AG는 가령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하라, 2개 염기서열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가 있겠지. 15개밖에 안 되니까, 그죠? 이런 것이 아니었다 얘기입니다. 가령 15개에서 진화가 돼서 20개로 바뀌었다면은, 이거 2개로 염기로 가지고 정보를 했던 것이 3개 정보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는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확실히 모르는,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것인데요. 시작이 20개로 되어 있었고, 이 트리플렛 코돈 시대, 3중자 코돈이 아마 태초에 누가 생명이 디자인한 사람이 이래 가지고 시작을 하자라고 했던 것으로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되어가는 우리가 원리를 얘기를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리보솜 안에서 단백질 합성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